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고려아연 동박 사업인데요. 이게 뭐 신성장 사업이죠. 그 신성장 사업이 뭐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링, 뭐 동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KJM이라는 100%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동박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올해부터 이제 상업 생산에 들어가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규모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가 올해 모멘텀은 그 본업보다는 본업이 이제 캐시카우인데 뭐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결국 동박을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극재 업체가 뭐 올해 수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40종가요? 포스코 퓨처 M이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았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과가 이제 수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고려 아연의 동박 공장은 2022년 작년에 이미 완공이 됐고요. 캐파가 현재 13,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증설을 완료하면 2025년 말에 연간 3만 톤이 목표고, 2차 증설을 해서 27년 말에 완공이 되면 연간 6만 톤이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전기동을 자체 조달하는 게 강점이죠. 원자재 가공 업체니까 순도 이제 99%의 구리가 이제 전기동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 솔루스를 먼저 따라잡아야겠죠. SKC가 뭐 1등이고 넥실리스가 그래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SK 넥실리스,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이 이때는 이제 더 앞서 있는데 솔루스는 좀 처져 있고요. 25년 기준으로 보면 25만 톤, 20만 톤. 고려 아연은 그때도 이제 빠르진 않죠. 그래서 캐파를 확대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왜냐면 지금 그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 고객사가 생산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얼마나 줄 수 있어. 그래서 많이 주는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동박이 그럼 뭐냐? 잠깐 짚고 넘어가면 구리를 극도로 얇게 만든 막이고요. 얇고 넓고 균일한 표면의 구리 호일을 길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술력인 거죠. 그러니까 응급제 핵심 소재고 그 얇을수록 더 많은 응급활 물질을 담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고 경량화가 되는 거죠. 응급제의 기능이 이런 거죠. 그리고 배터리 무게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동박이. 고도의 공정 제어 기술, 설비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게 그게 원인이거든요. 좀 다르죠, 양극재랑.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셀 업체의 캐파 증설이 중요하고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조 원가의 80%가 구리와 전기료, 전해 도금에 필요한 전기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게 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위치마다 원가 부담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제품 보관 이슈로 배터리셀 공장 인접해서 공급이 유리하다. 그래서 좀 해외 공장을 증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동박 제조사들의 고객사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업체들보다 다양하고 현지 생산이 중요하다. 동박 1만 톤이 전기체 3, 40만 대 생산을 커버한다고 하고요. 글로벌 동박 시장 점유율과 시장 규모를 보면 SK 넥실루스가 1등이고요.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22%, 19%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창춘이라는 대만 업체가 18%. 근데 왓슨은 2대 주주가 지주회사 SK입니다. 약 30%. 근데 이게 상장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왓슨이 상장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21년부터 40%연 성장을 하면서 25년에 75만 톤 10조 규모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 글로벌 점유율이 35%다. 기타에 이제 SK와 롯데, 이제 롯데로 넘어갔죠, 일진이. 35%인데, 솔루스가 비중이 적은 것 같고, 고려 아연이 뛰어든 거고요, K잼이. 음극재가 이렇게 시장이 2030년에 뭐 한 16조쯤 되나요? 이제 음극재에서 한 절반 이하로 차지하고 있죠, 이 시장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중요하고요. 1만 톤당 시설 투자비가 1,400억, 1,600억이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환율, 그러니까 동 가격이 그때 더 비쌌기 때문에 2천억까지 갔고요. 양극재는 당시에 600억, 700억,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었죠. 음극재는 이렇게 보면은 주가 흐름이 이해가 되죠. 양극재는 경쟁사가 진입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비도 적게 그 들고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리고 또 보장이 된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리 때문에 그 이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한 편인데 그래서 양극재가 폭등하는 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원재료 확보보다 자금력이 기반이 돼야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원가 비중은 2차 전지에서 이제 절반 40% 이상이 양극재고 음극재가 이제 12%. 이거의 한 절반 이하가 이제 그 동박이고요. 뭐 음극재의 기능은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을 하고요. 그 상위 업체 실적 작년을 보면은 이게 이제 SK 넥실리스거든요. 매출이 2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에 비해서 좀 부진했고요. 영업이익률이 12%인데 그 2020년 이후에 CAGR이 48%였다. 꽤 높죠. 근데 이게 좀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2020년 이후에 수익성이 최저다. 그 구리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 판가가 하락했고요. 환율 하락, 성과급 지급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제 실적은 제가 뭐 나와 있지가 않아 갖고 매출만 보면 10%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진이 그 마진율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CAGR이 2017년 이후에 15%. 그러니까 좀 부진했죠. 작년에. 양극재는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막 몇 배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그 왜 부진했나?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동박 수출이 부진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YY로 역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리 가격 하락, 이게 이제 제품가 하락과 이어졌고요. 또 중국 증설 공세, 그 중국 동박 생산 능력이 1년 만에 7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성장했는데 수출 감소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왜 이렇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원재료가 하락도 크지만 이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이제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고려아연이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어느 정도는 뭐 보장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1분기도 동박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고가 높은데 그 주문이 1분기에도 예년에 비해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뭐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도 환율 하락과 많이 내려갔죠. 전년에 비해서. 전기료 상승에 따른 제조 비용 부담, 그리고 부진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하고는 확실히 대비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공장을 왜 이렇게 선호를 할까? 전력비가 한국의 60% 이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건설을 많이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이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재 업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1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101%, 영업이익이 14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소재 업체도 아니고 엄청난 이제 셀 업체, 굉장히 큰 업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텍스 크레딧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실제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극재가 더 폭등을 한 게 좀 꺼질만도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면서 뭐 마지막 불꽃인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또 폭등을 했죠 오늘. 네, 뭐 동박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이게 작년 하반기 기사인데요. SKC의 LG 그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40%까지 되는데 그 작년에 이제 그 물량이 FA 시장으로 풀려갖고 이제 올해 어깨 판도가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SKC는 이제 캡티브가 SK온이고 LG 엔솔 비중이 꽤 됐고 롯데도 일진 멀티리얼스죠. 삼성 SDI와 LG 엔솔 물량이 됐는데 이 물량 LPA 물량도 있고 고려아연이 전구체에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고 있죠. LG 엔솔과. 그러면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캐파를 빨리 확장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 모멘텀은 간단하죠. 동박을 빨리 수주를 해야 되고 규모가 또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기존의 사업은 그냥 캐시카우에 불과하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위 업체를 빨리 따라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 건식 뭐 특식 공정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캐파 확대가 중요하고요. 그 고객사가 대규모 계약을 선호하고요. 또 기술력이 하여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양극재 대비해서 중국 경쟁에 노출돼 있다. 뭐 상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따라갈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신생 업체가 아니니까요. 고려아연은 기존 설비도 있고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 엔솔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 업황이 최고기 때문에 이 동박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주가로서는 부진하죠. 동박 업체들이 뭐 고려아연도 부진하고 근데 고려아연이 동박도 있고 그 리사이클링이나 원재료 단에서 이렇게 전구체도 그렇고 그 비즈니스 자체가 뭐 성장성도 있고 충분히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